안녕하세요. 테슬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톰미의 2026년 베어마켓 예측, 시장 불확실성 요인, 그리고 장기 불마켓 전망과 같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톰리가 2026년에 베어마켓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톰리의 발언을 중심으로 베어마켓의 의미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다음 주에 다가올 여러 촉매제를 앞두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시장이 사상 최고치 근처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주목할 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톰리의 2026년 시장 전망을 살펴보죠. 그는 올해가 2022년에 시작된 불마켓의 연장선상으로 보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경제의 회복력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이 직면해야 할 몇 가지 중대한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새로운 연준 의장의 등장입니다. 시장은 항상 새로운 연준을 시험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지명과 인준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이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악관의 정책 방향이 더 구체화되면서 특정 산업과 국가를 선별적으로 다루는 움직임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술 컨설팅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혼란이 있었듯이 올해는 더 많은 섹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금 가격의 상승이 이러한 불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톰리는 세 번째 요인으로 AI에 대한 시장의 이해 부족을 지적합니다. AI의 강력한 서사가 여전하지만 지속 가능성, 에너지 수요, 데이터 센터 용량 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느끼며 제조업 지수 상승이나 주택 시장 회복 같은 다른 긍정적 요소로 시야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면 베어마켓처럼 느껴지는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10%에서 20% 정도의 조정이 예상되며 이는 연초 강세를 고려할 때 연중 한 시점에서 연초 대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톰리는 올해 말 강한 반등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전망은 지난해 8월에 톰리가 언급한 10년 불 마켓의 시작과 일치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10년 불 마켓이 시작되었다고 보았으며 이번 조정 후에도 이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모든 하락이 훌륭한 매수 기회였듯이 지난해 4월 관세 관련 하락은 지난 5년간 최고의 진입점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폭발적인 랠리를 보였죠. 2026년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톱리가 10년 불마켓의 근거로 꼽은 요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미국의 인구 통계적 이점, 즉 생산 연령 인구의 증가가 다른 국가와 대비되는 강점입니다. 또한 제너레이션 G와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알파가 상당한 부를 상속받을 전망으로 이는 부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AI 분야에서는 초지능으로의 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로봇과의 통합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역시 블랙록과 로빈후드뿐 아니라 제이미 다이먼처럼 금융업계 리더들이 그 효율성을 인정하며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미국 중심의 혁신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장기 불마켓 논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초기 조정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입니다. 톰 리는 최근 CNBC 출연에서 시장이 좋은 뉴스에 정점을 찍는다는 역설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좋은 뉴스가 쌓이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과도하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공공과 기관 모두가 좋은 뉴스에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포지셔닝 될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1월 초간의 강세가 긍정적 신호이며 월말 플러스 마감 가능성도 올해 초반 힘을 시사합니다. 마진부채를 지표로 삼아보면 뉴욕 증권거래소 마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39% 상승에 그쳤습니다. 보통 로컬탑을 위해서는 60% 상승이 필요하므로 레버리지 확대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베어마켓 지지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시장이 사상 최고치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올해 변동성은 불가피하며 특히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큰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결과 범위가 넓어 예상보다 나쁜 경우 시장에 상당한 하락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국채 수익률 상승도 문제입니다. 오늘 2.56%로 마감하며 상대 고점인 2.34%에서 하락했지만 한두 달 전 1.70% 대비 여전히 높습니다. 2025년 4월 저점 이후 2배 이상 상승한
이 추세는 시장에 압력을 주고 있으며 추가 상승 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관세 자체가 아니라 불법 판정 시 정부가 100억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환불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져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일본 국채처럼 글로벌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의 5배 규모라는 점에서 이러한 동조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빅테크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가, 목요일에는 애플이 보고합니다. 아마존과 구글은 이번 주 일정에서 빠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실적 리스크는 크지 않습니다. 일부 주식이 좋은 뉴스를 반영하고 있지만 최상의 시나리오를 과도하게 가격에 반영한 경우는 적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불확실성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AI와 관련된 추가 발전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할 테니 이어지는 논의에서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AI 관련 발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최근의 시장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근 들어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전환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된 연준 회의가 다가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책 방향의 큰 수정이나 새로운 발표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너무 안일하다고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이 연준 회의에 대해 과도하게 안심하고 있는 경우 실제 결과가 예상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능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 연준 회의를 앞두고 약간의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연준의 발언에 대해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져야 할 텐데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적어도 6월이나 7월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5월에 퇴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서프라이즈가 없을 이론적 근거가 있지만 시장이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는 시장에 약간의 재조정을 촉발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의 반세 관련 판결이 현재 시장의 주요 변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유럽과의 무역 전쟁을 넘어서는 큰 사건이 될 수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을 미리 공개하지 않고 단지 발표 일정만 알리기 때문에 예고 없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S&P 지수가 고점 근처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체가 고점에 가까운 상태이며 여러 산업과 분야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만약 단기적인 조정을 대비한다면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올해 시장 설정이 강력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단기 촉매제와 이슈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채권 시장의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드문 실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연준 회의 외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들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주식들이 이미 고점에서 10%에서 20% 정도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실적 발표를 연준 회의, 대법원 판결, 채권 시장 동향,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과 결합하면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언제든 시장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현재 시장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약간 해지하거나 추가 현금을 보유하는 접근, 또는 마진 거래를 줄이는 것이 단기 전술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는 올해 전체 시장에 대한 설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관점에서 현금을 늘리고 마진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실적 시즌 주변에서 추가 현금을 보유하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를 활용할 기회가 생깁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관찰되는 동향에 기반해 약간의 방어적 태세를 취하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일본 채권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채권 수익률이 2026년 초 단연 고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2월 선거를 앞두고 제한된 세금 인하가 일본의 이미 높은 부채 대 국내 총생산 비율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 때문입니다. 매도세가 40년 만기 수익률을 4% 이상으로 밀어 올렸으며
이는 정부 지출 증가와 잠재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으로 장기 국채 수요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스냅 선거는 2월 8일에 치러지므로 앞으로 2주 동안 일본 채권 수익률이 계속 상승해 우리 시장에 추가 압력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음 주에 연준회의, 실적 발표, 대법원 판결 등 다수의 촉매제가 몰려 있습니다. 올해가 좋은 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낙관적이지만 동시에 단기 하락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텔의 실적을 예로 들면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잘 올랐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긍정적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오늘 주가가 17% 하락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잘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빅테크가 동일하게 가격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 많은 긍정적 요소가 이미 반영되어 있고 단기 리스크가 덜 반영된 듯합니다. 오늘의 가격 움직임 자체만 봐도 소형주와 AI 관련 기업들이 매도세를 보이며 리스크온 거래가 최근 약화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보통 광범위한 시장 조정 전에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유럽 관세미 적용 발표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후속 상승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다음 주 촉매제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을 예고합니다.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는 53으로 중립적이지만 대부분의 논평과 펀드 매니저들이 올해 시장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기대치가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오늘 20일 이동평균 위로 올라선 점이 긍정적 신호입니다. 일본 채권 시장이나 대법원 판결, 트럼프 발언 등의 서프라이즈가 없다면 다음 주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집니다. 고점 근처에서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과 유럽 관세 이슈가 해소되었음에도 시장 반응이 기대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를 매도하거나 패닉할 시기는 아닙니다. 다만 조정 시 매도할 주식을 미리 고려하고 마진콜 전에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시장 타이밍을 완벽하게 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이지만 고점 근처에서 큰 촉매제를 앞두고 약간의 디리스킹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100% 투자 대신 20%에서 40% 현금을 보유하는 접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적 발표 후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경우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테슬라가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전부 전달드렸습니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순간까지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